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결정 통보 시한을 사흘 앞둔 오늘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동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소미아의 운명을 가를 이번 회동은 한일 갈등 상황 속에서 양국의 입장을 최종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한편 한미연합훈련 종료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관측됐던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서 우리 군과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까지 열릴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출국하기에 앞서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글쎄요, 오늘 회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좀 기대치를 좀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게 좀 한일 간의 이게 단순 사안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문제죠.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한 번을 해가지고 이게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마 대화를 나누고 아마 현안에 대해서 입장들을 좀 나누긴 할 건데 이게 지금 어제 환영만찬에서도 뭐 한일 외교장관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하죠. 중국 외교장관 앞에 두고 한일 문제를 내기하는 게 아마 좀 말을 아끼는 것도 좀 있었겠지만 지금 좀 냉랭한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문제가 지금 근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단번에 지금 오늘 회담으로 좀 풀리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사실은 좀. 그리고 뭐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외교적인 관용 오구 정도만 나와도 또 양국이 뭔가 출구에 대한 접점들을 좀 찾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좀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지난번 8월 1일 날 그 태국에서 아세안 플러스 3 ARF 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너무나 냉랭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조금 약간 다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한일 간의 강제징용의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백색 국가 배제 문제라는 것이 아직은 전혀 뭐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양국의 자존심이 상당히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이것은 국내 문제와도 연결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 축적과 또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번 회담은 양국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을 분명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강 장관이 베이징에 도착해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먼저 이렇게 뭐 왕이 외교부장과 먼저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한일 갈등에 있어서 중국이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중국 통이시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런 한일 갈등에 있어서 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뭐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보면서 중국의 입장은 한국을 지지하는 입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와서요,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과거에 볼 정도로 굉장히 긴밀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섣부르게 한국을 편들었다가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일중 관계가 조금은 또 틀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한국을 또 홀대하거나 아니면은 배제하는 분위기를 주면은 이것도 한국이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상당히 애매한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일 관계의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적극적이고 그리고 좀 더 중재자라든가 해결사 역할보다는 소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극적이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입장을 다 들어주면서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양국이 톤다운할 수 있는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좀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얘기들을 최소한의 수준, 원칙론적 수준에서 제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지금 트랩에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좀 미국의 대항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국의 모드는 오히려 더 신중한 모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장을 좀 마련해 주는 그 정도 수준에서 뭔가 중재를 하고 그칠 것이다. 그렇죠. 뭐 대화장은 그렇지만은 지금 한일 양국이요. 이게 볼 때 지금 중국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원래 본래의 목적은 연말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한 지금 사전 조율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이
잘 되려면은 미리 사전 조율 작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과 그 일본을 불러놓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도 중국이 불러놓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중국의 체면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일 양국 간에는 조금은 압박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도 있는 그렇겠네요. 거죠. 네, 참 이 중국의 역할도 지금 상황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제 소극적 중재자 역할 정도가 아니겠냐라는 분석이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비슷합니다. 중국도 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 한일 갈등이 꽃놀이패 같은 거라고 좀 생각이 될 겁니다. 그 한일 갈등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또 지금 한일 갈등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한미일이 약간 좀 연합이 조금 이렇게 틈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런 형국을 즐기는 것은 결국은 이제 중국 혹은 러시아 혹은 북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디커플링 탈동조화가 좀 되다 보면은 결국 그 틈을 파고들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좀 관철할 수 있는 것은 그쪽 상대방 세력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연합이겠죠. 그래서 중국도 이게 한중일 외교장관이라고 하는 그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면서 꽃놀이패를 즐기고 있는 건데 예. 한일 간의 대화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됐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안 돼도 한일이 원래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건데 낸들 어떻게 하겠냐라고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한일 갈등은 아마 꽃놀이패로 좀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좀 바라건대는 네. 좀 미국이 좀 적극적인 중재를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의 입장이 지금 좀 애매모호한 상태죠.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전후에 질서가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샌프란시스코 협정으로 좀 미국이 좀 어정쩡하게 지금 붙여놓은 상태이죠. 그런 상태에서 한미일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게 느슨하게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이번 그 한일 갈등에 있어가지고 전면적인 어떤 입장을 좀 내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네. 입장에서는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주의를 얘기하면서 네. 안보상의 이익은 지키면서 경제적인 편익은 또 누리겠다. 경제적 비용은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미군이나 죄송합니다.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뭐 방위비 분담 문제 등등 해서 동맹의 가치에 반하는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의 입장들을 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입장들을 우리가 좀 볼 때 미국 한미 동맹이 과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좀 분리해서 좀 우리 좀 생각을 하고 우리도 중장기 전략을 좀 짜야 할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좀 그런 그렇죠. 성격을 좀 감안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소극적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중국이 이렇게 한일 갈등에 개입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인가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중국이 개입을 해서 중재자 역할을 잘해서 한일 관계의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우리는 빚을 지게 됩니다. 부채가 생기는 게 되죠.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 미국이 INF라고 그러세요.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중거리 핵 전략 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가 이제 폐기가 되고 8월 2일부터 이제 중거리 무기를 단거리나 무기를 배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동아시아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동해를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미국이 압박이 강해지면 우리도 이거 어떻게 되지라고 동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부채 청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한일 관계가 잘 중개해줬을 때 그 분명히 그 빚이 있으니까 빚 좀 갚아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절대적으로 의존을 못하는 그런 나름대로 한계도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국의 역할이 커질수록 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조금 불편한 점도 부담으로 있죠. 돌아올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예.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어제 이 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말이죠. 네.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 일본을 방문하겠다. 이 부분이 논의가 됐다고 하고요. 또 이어진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이 부분도 좀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시진핑 주석의 뭐 방한하는 문제는 뭐 우리 뭐 수교 관계도 있는 것이고 네. 좀 올만한 좀 타이밍이 됐으면 오는 것이 좀 당연할 겁니다. 할 것이고 좀 한중 관계를 생각했을 때도 뭐 안 오는 거보다 이렇게 우리를 좀 안 오고 또 일본을 가고 이제 그런 거보다는 뭐 일본과 한국을 다 동시에 방문을 좀 하는
그렇게 해서 뭐 같이 이제 등거리 외교를 펼쳐나가는 지난번에 하는 것들은 한번 필요하죠. 추진이 됐다가 무산이 무산이 되가 됐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번엔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 성사되는 것까지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 뭐 시진핑 주석이 뭐 지금 뭐 남북 정상회담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아니고 원래 한중 관계는 지금 20년 넘은 관계이기 때문에 30년 다 돼가는 관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는 것이 크게 무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오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때 아무래도 중요한 게 미국을 늘 염두에 두고 방문할 수밖에 없겠죠.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은근한 압박들도 좀 있을 것이고 또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뭐 교역을 확대하자 그런 얘기들을 할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을 것인지 특히 이제 중거리 미사일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은 패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거를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제2의 사드 그 사태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지가 이제 지금 우리한테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나서 오후에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한일 관계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완전 극한 대치로 갔던 것보다는 조금은 유화 제스처를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어떤 분위기를 좀 예상을 하십니까? 뭐 갑자기 좋아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양국이 그 상황을 이제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얘기를 지금은 지난번에 ARF처럼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면은 적어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일 양국 관계 약간은 좀 톤다운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처음에 했던 것이 약간 좀 식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양국의 상황을 공식적으로 교환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양국 관계의 분위기가 좀 개선의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잘 되려면 진전이 되려면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얘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제 문제도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연말에 있을 사실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동시에 또 한일 정상회담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예. 삼국이 만나는데 우리만 또 쏙 빠지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일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문제가 저는 그때 이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한 3개월뿐인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인 차원에서 중국이 중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체면을 세워줘야 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일 그 정상 그 외교장관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난번 8월 달에 그 태국에서 했던 ARF 회담보다도 훨씬 더 좀 많이 나갈 거다. 단지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건 있는 거죠. 하루아침에 다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예. 하지만 양국의 진실한 입장과 그다음에 또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논의하는 그런 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갈등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기초는 마련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사항들을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렇죠. 축적해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서서히. 자리는 됐으면 한다. 이제 그런 예. 말씀이셨는데, 자, 이 지소미아 연장 폐기 이 시한도 지금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전에 이제 오늘 회담이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일 일본이 계속해서 이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문제의 본질을 좀 잘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치 역사적인 문제에서 시작돼서 지금 경제 통상 문제로 비화가 된 거 아닙니까? 외교 갈등이 지금 통상 문제로 비화가 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역대응하는 카드로 지금 지소미아 카드를 좀 활용하고 있죠. 24일, 24시까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때까지 본데 이제 그런 24일, 24시까지 이제 보고 그때 폐기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안 하면 그냥 유한무에 이렇게 넘어가서 그냥 지금 하는 대로 한일 지소미아는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한일 지소미아가 단순히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소미아를 일본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한 34개 국가들하고 하죠. 나토도 포함해가지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적 신뢰 문제가 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그 일본이 지금 걸어온 싸움인데 명분과 가치, 도덕적 우위의 면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좀 저버리는 행위
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잘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 본질을 잘 봐야 되는데 지소미아라고 하는 걸 계속 이게 연장돼서 간다고 하더라도 민감한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주면 그만이죠. 우리의 정보 창고, 뭐 금고가 있으면 그걸 일본이 언제든지 수시로 와서 이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24일, 24시까지는 계속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되 그 이후에도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있어서는 또 확실한 메시지를 보낼 것들은 추후에 이제 준비를 해서 계속 보내면서 우리의 외교적 신뢰가 전반적으로 손상되지 않는 큰 틀에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폐기냐 재현장이냐 그 재연장이냐 두 가지 극단적인 결정보다는 제3의 방안이 또 거론되고 있던 부분도 있던데 앞서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던 뭐 연장은 하더라도 중요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제3의 방안인 겁니까? 제3의 방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뭐 제3의 방안은 정부 안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냥 이게 추측가 있고 그냥 분석들이 있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연장은 하되 제대로 된 실효적인 협조는 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주고받는 정보 양들을 따져봤을 때 일본은 이제 정찰 자산들이 좀 발달이 되어 있는 편이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한 휴민트, 특히 일본이 우리한테 원하는 정보는 북한에 대한 인적 정보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남북 관계가 한참 이제 좋아졌을 무렵에 축적된 정보 양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일본은 대북 적극권에 있어서 배제가 됐잖아요. 미국에 의해서 거의 배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적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목말라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쥐고 있는 확실한 카드가 있죠. 반면에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들의 정보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잠수함 활동이나 해상 활동에 대한 정보는 일본이 상당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히 북한 잠수함 추적을 하려고 한다면 일본과도 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들을 좀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실익과 그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외교적 신뢰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한테도 한국이 뭐 문제 생기면은 뭔가를 다 파기를 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걸 명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발목 잡힐 필요는 없잖아요. 일본 때문에 이제 그 점도 잘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소미아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실질적인 이익을 고려를 해서요. 한국이 좀 대범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을 나오신 것처럼 이게 나오는 것이 연장은 하되 실질적인 정보 교환은 좀 제한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거는 서로 손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현명한 답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제가 급한 대로 연장을 하고 현재까지 공유했던 수준 정도만 공유를 하는 거죠. 단지 그 대신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그럼 우리가 지는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하고 저희가 그거 일본의 정보 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우리나라들의 정보 자산 능력, 획득 능력을 좀 키워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진짜로 지소미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키울 때까지는 조금 현재 상황으로 유지하고 정보 공유로 가는 것이 좀 더 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지는 게 아닙니다. 대범한 모습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한일 갈등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초 자산을 또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 계속 풀려고 한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게 되면 일본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아베 정부가. 그러면 그 일본이 지금 갖고 있는 한일 갈등 관계를 일본이 풀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또 저희가. 네, 자 그리고 이 독도 방어 훈련 말입니다. 이 한미 연합 연습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좀 규모라든지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독도 방어 훈련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 그렇게 판단을 좀 하는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매해 6월, 12월에 독도 방어 훈련이 통상적으로 있었죠. 그럼 만약 있는 거면 통상적으로 군의 훈련은 뭐 외부 환경에 변함 없이 통상적으로 하던 훈련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6월에 지금 안 하고 좀 자꾸 이게 넘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계속 맞물려 가지고 자꾸 한 해 만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여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군의 훈련은 그냥 통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오히려 군의 훈련이라고 하는 이건 영토 방어 훈련이잖아요. 다른 어떤 정무적 판단으로 해서 뭐 외교적으로 우리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상 우리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그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사훈련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뭐냐면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잖아요. 예. 훈련을 할 때 이제 러시아 군용기니까 가상적기 격추 시뮬레이션 훈련까지를 포함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좀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주변국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제 도발하고 이렇게 뭐 찔러본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네. 이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한국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는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건데요. 뭐 지금 통상적인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더 강화시킨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상황이 좀 악화되어 있으니까 통상적인 수준에서 가는 건 상당히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지금 뭐 좀 저희가 조금 그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더라도 일본도 이게 통상적인 훈련인 거구나. 우리가 분명히 일본한테 통보하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인 훈련인 거고 그거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강해지면 야 지금 이 한국이 좀 더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훈련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일본도 이해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나오셨으니까 북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건 대표 방한한 후에 이제 한반도 이동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하게 될 텐데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북미 실무 협상이 아무래도 가장 급한 건이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미 군사연습이 끝나면 실무 협상에 하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친서의 내용이라고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8월 달에 있었던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이나 그런 것들이 대내용 메시지가 좀 더 강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8월 달에 우리도 자체적으로 방위훈련도 하고 인민들한테 설명할 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미사일도 쏘고 하계 훈련을 한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쨌든 뭐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이 열리는 게 이제 그 친서 내용대로 간다면 수순인데, 근데 북미 실무 협상이 열린다는 게 굉장히 좀 처음에 만나서 첫 단추 끼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이유가 다 있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북한은 영변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값입니다. 어쨌든 영변 핵폐기라고 하는 게 최종값인 반면에 미국은 영변 핵폐기라고 하는 게 출발값이죠. 둘의 값이 지금 다른 시작점이 예. 다르기 때문에 이 간극을 좀 좁히기 위해서 원래 정상들이 결정하도록 실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실무 협상 자체에서부터 벌써 그 기싸움을 좀 하느라고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도 좀 가능성을 좀 어둡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 실무 협상 이전에 그 전에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물밑에서 준비회의, 실무 협상을 위한 준비회의가 오히려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변이라고 하는 걸 기준 좀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선까지 실무 협상에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 특히 북한 측의 대표가 재량권을 많이 좀 가지고 나와야 하거든요. 비건 대표만큼의 재량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측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그러려면 북측은 미국의 입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입장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지금 바뀐 것들이 서로 없어요. 북미 예. 간에. 네네. 아직은 그런 좀더 길게 봐야 차원에서는 되는 것 조금 같다. 기다려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제가 6월 말에 북미 회담을 할 때만 해도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한 2, 3주 후면 될 거로 7월 달에 되는 걸로 지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예. 좀 2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동안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 같은 거 하는 것은 신형 무기에 대한 완성 또는 배치를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에서도 좀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은. 지금 협상에 나와야 되는데 하노이에서 지금 워낙 크게 당했기 때문에 이번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노이를 넘어서는 또 다른 걸 얻어야 되는데 그게 좀 조율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미국도 북한에 대해 보상책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네.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조금만 양보를 하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밀고 당기가 되는데 저는 그래도 곧이어서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